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 입찰제. 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버스 업체들이 밥줄로 여기는 노선을 순순히 내놓을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도 확대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광역버스 업체 중 90% 가까이가 노선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정부에서 서울 잠실까지 운행되는 광역 급행버스입니다. 공기청정 필터와 무료 와이파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도착지에선 버스 기사가 내려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이 버스 처음 타봤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이 시간대에 버스 이제 타면 된다고 시간도 잘 알려주셔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경기도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경기도가 민간업체에 제시한 서비스 평가 매뉴얼입니다. 첫 차와 막차 시간 준수는 물론 친절기사 인증을 받은 기사만 운전대를 잡게 하는가 하면 차량 안전장비 관리도 꼼꼼하게 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업체에서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4년이 날아가는. 노선을 공공이 소유함으로 인해 생기는 강력한 통제 장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핵심 노선 입찰제입니다. 버스의 대중교통의 공적 역할에 맞게 우리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그에 합당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을 충분히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하지만 버스 업체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노선을 입찰에 띄우려면 업체들이 밥줄처럼 여기는 노선을 반납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가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희 버스가 한 1,500대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영제 입찰제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뭐 16개 노선에 이제 한 120대 정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500대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버스 업체들이 노선을 순순히 반납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가 최근 광역버스 업체 34곳을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참여 여부를 물어보니 90% 가까이가 노선을 반납하고 노선 입찰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운영 중인 노선은 총 137개 노선, 버스 1,400여 대입니다. 업체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꾼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도 그렇고 지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자체가 남북 틀려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공영제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임금 보전 관계도 그렇고 힘들어지고. 노선을 경기도에 내주고 깐깐한 관리 감독도 받지만 도에서 버스 운영 예산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보단 낫다는 겁니다. 노선 입찰제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도 버스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내버스는 여전한 축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서울의 한 탁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탁구장.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됐던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인천시에서 온 공문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신고체육시설 그 4개 업종에다가 거기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운영 자제를 권고드리고 일단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시는 사업주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 탁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공을 주고받는 운동, 활동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러게 힘드네. 숨 막히는데? 네, 지금 한 10분 정도 탁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땀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1시간가량 더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탁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나 마스크를 벗을 확률이 높을 뿐더러 공 등 장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잘 끼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물건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접촉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개물을 통해서 감염이 됐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나 또 결과론적으로 보나 탁구장에서의 감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면서 폭염을 앞둔 취약계층의 걱정이 큽니다. 노인층이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니 내려진 조치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어떤지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인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곳 노인정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주말에도 문을 열어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휴관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이번에 여름에 더우면 노인정을 가야 되는데 에어컨 들고 저렇게 못 여니 어떡해. 더워서 억지로 살아요. 경기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등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업무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편하게 쉬기는 어렵습니다. 인천 지역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이용 가능한 쉼터는 8곳 중 1곳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시는 남은 무더위 쉼터인 주민센터와 은행 등 상시 개방시설 107개소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파악한 무더위 쉼터는 3,709개소로 현재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열대야 발생 시 자치구마다 대형 체육관 등 실외 장소 1곳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민의 45%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 등의 여파로 임금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도민도 9%가 넘었는데 20대가 가장 많이 실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임금에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55.7%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4.9%로 나타났고 무급휴가도 10.1%로 조사됐습니다.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는 경우도 전체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 실직 현황을 보면 20대가 11.3%로 가장 높아 청년 실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0대는 5.8%, 40대는 7.4%, 50대는 8.2%, 60대 이상은 9.6%로 5, 60대 실직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별 방역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설문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어제 하루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만났던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생산과 노무 직종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영업 분야는 4.9명, 사무와 전문직은 4.8명으로 모두 평균 3.8명을 넘었습니다. 학생과 자영업은 평균을 다소 밑돌았습니다. 또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한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55.1%로 가장 많았고 직장과 학교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술집과 클럽 등 유흥시설이 6.8%,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3.2%,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2.1%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최대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38.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 고용 문제가 19.6%로 뒤를 이었고 건강 피해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돌봄 요양 부담 등 위기 가정 지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64.8%가 신체 활동이 줄었다를 꼽아 생계 등 경제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2,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북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 소속의 26개 전국 행정기관 중에 경기 북부 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과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과 교육, 주거,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현충시설을 관리하며 보훈정신 개성사업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려 개성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훈 대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후복지와 재가복지, 이동보험복지 서비스 등 형편과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중 이어지는 각종 기념일 등의 보훈 선양 사업을 이어감으로써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고양시 호국보훈 문화제, 구리시 여름 물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호국 봉헌의 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호국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교 참전유공자 등 명패 다루기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53개 기관단체에서 사회공헌활동 연계로 5억 8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아 총 3,1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북부보훈지청의 시그니처 행사로 잡은 합동회원식은 지역사회 여러 업체의 후원을 받아 10쌍의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회원례를 올림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교 참전유공자들의 마지막 10주기 행사로 예상되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유교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집단행사 개최를 지향하고 있어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행사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교전쟁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온라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유교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625와 70을 나타내는 마라톤 스토리를 인스타그램에 사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시상을 통해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독자 89만 명의 먹방 유튜버 야식이와 함께 유교 참전 유공자들을 모시고 의정부 지역 대표 음식 부대찌개를 같이 먹으며 6.25 전쟁 70주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보훈과 안보에 취약한 젊은 세대들에게 6.25 전쟁 70주년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할 것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스케치라는 배경화면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학교가 정상화되면 학생들과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체험 및 학생들의 시선으로 유해발굴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6.25 참전유공자들께 은하로 제작된 감사 메달을 수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남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4.19 혁명 공로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우리 처 관할 13,879명께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학생과 시민, 군인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보다 의미 있게 국가유공자에게 명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를 모시고 축하회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무위탁 독거 유교 참전 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신을 축하드리며 나라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리는 찾아가는 감사 축하연도 개최하는 등 호국 봉헌의 달 및 유교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국가보훈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공동체 의식을 재생산하는 시민의식이 그 핵심입니다. 모두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물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누리집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인데요. 우리 동네 수질 정보나 안심 약수터 위치 등 물에 대한 각종 정보가 가득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오산의 필봉산 어귀에 자리한 약수터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차가운 약수물을 맛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등산객은 갈증을 해소하고 미네랄이 풍부해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여기 물이 너무 잘 나오고 시원해서 먹는데 너무 지장이 없고 맛있어요, 물이. 저희가 집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정수기 물 먹는 것보다도 이 물이 너무 맛있어서 저희는 날마다 이용을 하거든요. 이처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 위치를 알고 싶다면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약수터 코너에서 검색하면 의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사진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에선 약수터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 정보나 물놀이 시설 위치와 수질 검사 결과,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됐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한 곳에 모아서 찾기 쉽고 그리고 이용하기 쉽게 그렇도록 구축했습니다. 경기도는 물정보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용적인 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질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4회 정례회를 열고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왔던 도정 질문과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가 진행됩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6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심의됩니다. 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계획 동의안이 처리되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100여 개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도정 질의는 오늘 22일과 23일에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오늘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당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직 노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노무 부담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직접 공공적 인력 파견 업체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4년에서 15년 2년간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50억 원이 넘었던 학부모 환급금이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의 감사 결과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또 감사 결과 이행 요구 행정 조치도 너무 봐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오늘 22일 열립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